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8월 6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서울아파트 거래 내역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7월, 8월 지금 거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8월 한 11일 정도 됐죠. 자, 8월 10일 됐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거래량은 평년 대비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7월에 좀 많았는데 자, 6월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7월에 약간 많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을 뿐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부터? 3월 이후부터. 왜 그러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투자 세력들이 대부분 다 털고 빠져나갔다는 거죠. 왜냐? 더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기존에 살고 있던 내 집까지 이제 양도세로 이제 면세택을 못 받고 1주택자 면세를 못 받다 보니까 아, 지금 부동산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4월, 5월, 6월, 7월까지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강남 지역부터 먼저 호가가 빠졌어요. 자, 강북 지역도 뉴타운 지역도 거래는 같이 빠졌는데 특이하게 강북 지역은 호가를 낮추지 않고 기존에 가장 비쌌던 호가를 유지를 했고 강남 지역은 먼저 빠지면서 한 10% 정도 가격이 빠진 상태였죠. 그래서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뭐 최대 2억까지 단기간에 뭐 3, 4개월 만에 손해보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실거래가에 찍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걸 바닥을 찍고 이제 거래가 올라가려면 그 가격이 상승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조건이 따라와야 될까요? 당연하죠. 거래량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아, 그동안 시장을 침체를 이끌었던 투자자 이탈이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갑자기 언론에서 똘똘한 한 채 몰릴 것이다. 왜냐? 보유세 인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더라. 그래서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팔고 강남 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말에도 이런 프레임을 집값을 완전히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똘똘한 한 채가 있었으면요, 그 이후에 집값 거래량이 있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실거래가가 아무리 늦게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고한 거 보면 집값 급등 직전의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단 말이죠. 자, 언론에서 이런 똘똘한 한 채로 해서 이런 똘똘한 한 채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프레임을 잡고 나서 두 번째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강남 아파트, 뭐 용산의 아파트 최고가 거래량이 됐다고 막 연일 뉴스가 나와요. 그럼 그 최고가 거래된 아파트 보면 대부분 40평대 이상의 이제 중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최고가 거래되다 나오더라고요. 자, 이걸 어떤 호구가 잡았든 아니면은 그동안에는 거래가 한 건도 없어서 오른 시세에 이제 대형 평수가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었던 거를 누군가 오른 시세에 한번 샀든가 아니면 자전거래든가 이런 식으로 거래가 한 건 있었던 거를 특정 아파트에 거래가 한 건 있던 거를 이게 전반적인 강남 분위기가 상승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집값 급등 바람을 잡기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최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런 기사들을 보고 나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거예요. 호가가 올리면 어떻게 되죠? 통계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 통계는 다 호가 기준이에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현재 매주 집값을 확인하는 것은 호가 기준입니다. 자, 호가가 오르니까 전반적인 통계가 상승 추이로 나와요. 거래가 있든 없든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지금까지 봐도 거래가 없는 게 나오잖아요. 거래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올리니까 언론에서 다시 또 이걸 받아가지고 드디어 강남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자, 그럼 지금 또 어떤 프레임이 나온 줄 아세요? 강남에 매물이 없더라. 강남에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매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작년 말 고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건 뭐라고 하면 이건 보통 주식에서는 작전이라고 하죠. 작전.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황당하고 제일 책임을 크게 져야 되는 곳이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왜냐? 꼭 이렇게 대기업들이 많은 분량을 앞두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꼭 분양이 좋게 성적이 나게 꼭 언론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경제신문들, 보수신문들. 자, 그런 걸 감안하고더라도 일단 거래량 보시면 최저 수준이에요. 자, 왜 최저 수준이냐? 서울 아파트 집값이 제일 저렴했을 때가 2012년이었거든요. 그때 거래량이 6만 건이었어요.
1년에 6만 건이었어요. 제일 많을 때 언제? 뭐 13만 건, 14만 건까지 갔다가 6만 건까지 뚝 떨어져요.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집은 사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그래서 6만 건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최근 평균 거래량 보면 이 6만 건 수준이에요. 6만에서 7만 건인데 7만 건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거죠.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거죠. 자, 이거 올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올릴 수 있냐? 집값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까지 올리는 건 솔직히 집주인들 마음이에요. 그럼 언제 조정이 될 거냐? 정말로 살 집이 공급이 늘어나면은요, 그 사람들은 자, 집을 살 때 투자로 산 사람도 있고 내 집만 원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투자로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예를 들어 뭐 고덕동의 아파트를 보면 8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주변 시세 5억이네. 전세 시세가 5억이네. 그럼 이 아파트 들어갈 때 5억 전세 받겠네. 3억만 내 돈 있으면 이 집 사겠구나 해서 내 자금 3억에 이 5억짜리 아파트, 이 8억짜리 아파트 사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입주할 때 같은 경우는요, 이 전세 가격이 팍팍팍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동남권 입주 물량은 거의 2년 동안에 3만 5천 가구가 넘어요. 동남권 분야, 강남권 분야. 입주 물량이 강남권에 입주할 사람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년 지나면 또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고, 그 정도 3억 이상 전세값을 줄 만한 사람들이 이미 집을 다 샀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전세 가격이 5억을 예상했던 게 3억으로 떨어지면 2억으로 해서 현금으로 끌어와야 되죠. 그러면은 등기 완료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전매 제한이 풀리면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중에 물량이 늘어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조정 국면으로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전세값하고 거래량만 보셔라. 왜냐? 올리면 평년 대비 서울은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올리는 건 맞아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 지역도 보면은요, 광명시나 하남시나 성남시처럼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은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입주 물량 적은 지역, 많은 지역만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경기도가 하락으로 나오는 거죠. 서울 인접한 지역, 도심화가 완료된 지역은 이미 집값이 하락 추세다. 그것도 몇 주 됐죠. 자, 그렇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은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이거를 거품이 끼어서 단합으로 올라간 가격은 사람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가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누가 올라갈 때, 아, 지금 집을 안 사면 큰일 나겠다 하는 호구들이 누군가 사기는 하겠죠. 근데 원래 집은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1년에 5천 건은 누구는 다 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땐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것이 거래량이 딱 돌아와서 뭐 다시 10,000건 넘고 15,000원 넘고 솔직히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거래 감소로 12월까지 가다가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이런 언론 프레임들하고 다주택자가 만든 호가 부풀리기의 피해자는 결국 누구냐? 서민들이다.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한국감정원 주간 가격 동향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국 아파트 가격 동향 보면요, 서울 아파트 집값이 더 급등을 했어요. 0.16%에서 0.18% 올렸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투기 지역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이 집값 을 잡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나 아니면 취등록세 인상 같이 거래를 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한번 이제 거품이 형성될 때 보면 사람이 눈걸 뒤집혀서 집값 올리는 거 보면은요, 아, 내가 필요 없는데 또 사야 된다는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자, 매매가치수 변동률 보면 전국은 소폭 올랐는데, 그 소폭 오른 게 서울이 올랐고 서울이 수도권 지역으로 올렸다. 지방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인데, 자,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의 양극화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그리고 인천 경기와의 양극화가 있다. 자, 전세가치수 변동률 보면은요, 여전히 하락 추세인데, 서울 지역이 0.05에서 0.07에서 0.05%로 상승폭이 좀 0.0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은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은 0.04%로 고정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건 아파트 매매가치수 변동률 보면요, 추이를 보면은 수도권 지역이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서울 지역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 계속 플러스 요소가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 바닥을 찍었다 어느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방 지역은 여전히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자, 전세가치수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은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방 수도권 전국 통계는 여전히 약세지만은 수도권하고 서울 지역 그 수도권 지역하고 이제 지방 지역의 양극화는 좀 커져 보여요. 이렇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서울 지역의 상승분이 반영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경기도, 인천도 약세가 지금 커지고 있다. 자, 그럼 주요 지역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파트 매매가지수 변동률 보면은 서울, 강북, 강남 보면은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모두 다 급등세예요. 자, 원래 강북은 원래 급등세였다가 강남이 오르니까 다시 또 지들이 더 올린 거고요. 강남은 이제 하락세였다가 다시 상승 반전했는데 이것이 2주 만에 3주 만에 급등세로 반전을 하면서 단 2주, 거의 한 보름 만에 아파트 가격 호가가 10% 가까이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세를 보면 매일매일 1,000만 원씩 오르는 게 보여요. 자, 올리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서울 아파트 가격 홍콩처럼 30억 되고 강남 아파트는 40억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자, 홍콩 아파트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자, 홍콩 아파트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고시원 같은 데 쪽방촌 같은 데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는 중국 자본이 들어간 케이스고, 자, 그렇게 정말 오를 것 같으면요, 지금 다주택자들 집을 한 채 더 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집값이 뭐 거품이고 눈도 안 가리고 올릴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존 소유자들 한 채, 두 채 더 사야죠. 근데 그런 현상은 절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좀 높게 받아볼까 지금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주요 지역 전세가치수 변동률 보면은요. 자, 강북 지역은 제로가 됐고 강남 지역은 올랐는데, 강남 지역은 왜 올랐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강남 지역이 약세했는데 서초구 이주 물량 때문에 한 2개 아파트 단지가 이주를 했는데, 원래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중층하고 저층에 따라서 주변의 전세 시장 영향이 달라요. 자, 저층 아파트 단지는 이주한다 그래도 전세가 급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1억대로 저렴하니까. 자, 고층 아파트 단지는 주변의 전세 가격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세 가격이 비싸니까 4억 이상대 전세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 전세값을 좀 올린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결국엔 11월에 강남 쪽 입주 물량 늘어나면은 다 해결을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약세로 돌아갈 거고, 자, 지금 매매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전세값 상승도 그때는 빠질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다시 또 먼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겨지면서 매매가 또 지금처럼 조정이 된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4만 가구가 넘는 상태인데 헬리오시티까지 합하면 거의 5만 가구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불꽃, 물론 뭐 언론에서 또 프레임 짜고 뭐 분양 많으면 또 프레임 짜고 그거에 또 집주인들 화답을 해서 호가 올리고 이런 건 언제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10년 전에 집값 떨어지는 구간 5년 동안 꾸준히 떨어졌잖아요. 그때도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떨어졌어요. 자, 그런 부분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서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서울의 아파트 매수할 수 있는 사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미 한정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더 투자할 의향이 없어요. 그럼 투자자가 더 들어가기 어려운 거고 결국엔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른 상태다. 자,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지수 변동률 보면 서울만 급등이에요. 나머지 인천 급락세, 경기도 약세, 강원도 뭐 제주도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자, 서울 매매가지수 변동률 보면은, 자, 0.1%만 올라도 제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오르고 있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래서 특히 강남권이 3주 전부터 급등을 하면서 그 급등세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전에 이제 강남권 신축 아파트 한 23억 정도의 최저가가 형성돼 있었는데 전용 84제곱미터, 이게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이 사람들이 호가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전 그것도 궁금을 해요. 예, 전 이것도 좀 궁금하다. 자, 이거 지나고 보면 다 이게 미친 짓이었구나 느끼는 나네요. 깨지고 봐야 알아요. 여러분 비트코인 올 때 생각해봐요. 비트코인 2천만 원 넘었을 때 사람들 1억까지 바라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깨지고 보니까 아, 그 가격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를 때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 저 쇼킹 부동산 또 폭락업자들, 폭락론자가 또 저런 말을 하는구나. 깨져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인천 및 경기 매매가지수 변동률을 보면은요. 자, 지금 강남이 오르면 경기도 지역에서 항상 오르는 지역이 과천하고 성남시예요. 그리고 이제 광교 뭐 이런 지역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은
좀 영통구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나왔고 분당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과천시만 좀 반등을 했을 뿐 원래 좀 이제 매매 가격이 좀 하락세였는데 반전을 했다. 자, 구리시가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 분양 성공을 했던 광명시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제가 보면 여기도 이제 곧 조정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규제가 꼭 들어올 거니까 이거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라. 자, 그럼 나머지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파주시 이제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고양시도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2019년에 투자 기회가 많아서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 추천하는 지역 보면은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이제 고양시였어요. 그래서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 강의 들어보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고양시가 더 좋은 이유는 워낙 입주 물량이 15,000가구나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약세일 거고 정세 가격이 약세면 역전세란이 일어나니까 그거에 따른 던지는 급매물이 증가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포시 같은 경우도 약세고 일단 그리고 인천시역은 아이고 연수구 송도가 많이 빠지네요. 자, 그리고 하남시는 상승세, 뭐 하남시는 제가 조사한 이후 한 번도 하락세를 기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가 지금 이제 공공분양 아파트, 미사지구 아파트가 이제 7억 찍고 8억까지로 보는데 이 8억도 좀 싸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억대 아파트, 7억대, 7억 중반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있는데 멀어요. 여러분들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먼 지역인 거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지하철 건설 기간이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9호선은 먼 미래의 얘기예요. 자, 그거 감안하시고 미사를 들어가셔라. 살기는 좋은 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 멀다. 이 부분 이제 출퇴근에 아빠가 힘든 동네다. 이건 감안하십시오. 자, 화성시가 오랜만에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15,000 이상 가구가 입주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자, 지금 보면 이제 강남이 뭐 이렇게 뭐 23억, 24억 찍고 뭐 분당이 뭐 지금 10억, 판교가 13억, 14억 이렇게 찍으니까 지금 광주도 10억까지 찍었잖아요. 이제 동탄도 거기를 따라가려고 해서 뭐 이제 7억 찍고 8억 찍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강남이 무너지면 지네들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오른 가격은 영원히 안 떨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조정되게 돼 있어요. 급등은 반드시 급락을 부른다. 자, 부동산 거품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는 거품이 끼고, 자, 거품이 끼면 반드시 빠지게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전세가치수 변동률 보면은 서울이 0.07에서 0.05로 조금 빠졌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10월부터만 돼도 이제 마이너스 구간은 들어갈 거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헬리오시티 입주하잖아요. 9,510세대. 자, 이게 얼마나 많냐? 지축지구보다 입주 물량이 많아요. 한 아파트 단지가. 자, 여기 전세가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8억 5천으로 시작했는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가 말씀드렸죠. 많아야 4억 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5억 중반까지 아마 떨어졌어요.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이. 곧 4억 5억 깨지고 4억대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 헬리오시티 잠실 지역 들어가시려는 분들 지금 좀 잠실 가격 한 포가 1억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입주하고 나서 한 3, 4개월 뒤에 한번 노려보세요. 그럼 전세 가격 급락하면서 던지는 매물 나올 겁니다. 보통은 아파트 입주 물량 3, 4개월이면 다 소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단지라도 뭐 잠깐 떨어졌다 반등을 하는데 이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 기니까 한 10개월 정도 정체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포동이나 뭐 강동구 이런 지역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다시 제가 볼 때는 전세 가격은 급락세가 이어갈 것이다. 자, 서울 지역 말고 나머지 전세가 다 빠지고 있죠. 안 빠지는 데가 없죠. 경기도도 마이너스 0.09%. 자, 이게 거의 10개월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 전세 매매 가격도 같이 약세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트리거, 뭐 집값을 자 매도자들이 못 버티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리 올리고 전세 가격이 빠지면서 역전세가 일어나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공포가 사로잡는다. 자, 그 공포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자, 10년 전처럼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뭐 타이트한 규제로 인해서 2, 3년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떨어지는 하락 추세는 저희도 보겠지만은 어느 정도 봐서 입주 물량이 이제 적어지는 시기가 오면 저희도 집 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폭락자가 아니라 지금같이 소나기가 내릴 때 비 피하라고 말씀드린 강의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천도 0.09%로 송도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세가치수 변동률 보면은 서울 지역 보겠습니다. 서초구가 0.16%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평균을 다 올렸지만은 실상으로 까보면은 굉장히 안정세예요. 자, 서초구만 빼면 강남구 0.04고 송파구도 0.04예요. 안정세죠. 그동안의 급락세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자, 지금 아마 헬리시티가 이 정도 될 거고 이론동, 개포동이 한 요 정도 될 텐데, 그리고 강동구 지역 입주 물량 많은 지역 이쪽 보면은 이렇게 세 개 지역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이제 급락세가 나올 거다. 언제부터? 자, 송파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부터 완전 급락세일 거고, 강동구 지역은 내년 6월부터인데 송파구 지역이 약세면 강동구 지역도 같이 약세일 수밖에 없다. 강남구도 약세고, 서초구가 올해 2주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같이 약세에 동반하면은 전세 가격은 곧 급락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올해 말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번에 집값 급등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번에 못 사면 어떡하냐 그러실 필요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아파트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공급은 결국에는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급등은 적어도 멈추겠죠. 자, 경기도 지역 보면은 뭐 오른 지역 찾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예, 의정부시가 소폭 올랐고 부천시도 좀 올랐고 광명시 올랐고, 광명시는 아무래도 이제 이주가 너무 많아요. 광명시 보면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정말 부촌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개발 계획이 많다 보니까 입주할 때 조금 과부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한번 잡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아직도 10년 이상 남은 얘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0년까지는 아니구나. 한 5년 정도 잡으면 되겠구나. 자, 나머지 분당구가 오랜만에 전셋값이 오르네요. 나머지 지역은 큰 변동이 없이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서울 매매가 추이 보면은 자, 꾸준히 올랐죠. 자, 지금 상승폭이 계속 높아지니까 정부에서 규제가 나올 건데, 자, 거래 없는 급등에 대해서 정부 규제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규제가 겹겹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하락폭을 더 키울 것이다. 전세 가격 역시 6주 연속 상승세인데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죠. 다음 주 수치도 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헬리오시티 영향이 아마 10월에서부터 11월에 나오면 실질적으로 전세 보는 사람들이 이제 헬리오시티 계약을 하는 시점이 10월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급락세가 나올 거고, 송파, 강동, 강남 지역 급락세가 이제 2주가 끝난 서초구까지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7주 연속 하락이고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은 38주 이상 하락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절대 언론에 안 나와요. 언론에서 강남만 보다 강남 호가가 정말 높아지고 있다. 그것만 포커스만 하고 마치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은 경기도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쇼킹 부동산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강남에 투자할 정도로 이제 투자 자금이나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쇼킹 부동산 강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 투자 괜찮다. 근데 기왕이면은 내년에 신도시가 입주하는 아파트, 내년에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이제 전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한 상태에서 경신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매값도 또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겠죠. 그럼 그때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린 게 어제 강의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7주 38주 연속 매매가 전세가 하락 소식 들려드리고요. 인천 지역의 하락세가 좀 커지는데 그나마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8주 연속 하락이고 전세 가격은 24주 연속 하락. 그래서 지금 오른 지역은 서울밖에 없고, 서울은 지금 호가 부풀리기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간 가격 동향 요약 보면은 전국 아파트 20주 연속 하락, 지방이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회복될 기미를 못 찾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고, 경기도 그래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비정상적인 거래가 따라오면서 오른 게 아니라 언론에서 프레임 만들고 호가 부풀리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정말 이것이 호가가 거래가 많이 늘어서 월 거래량이 1만 건 찍을까?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지금 아파트 가격에 들어가기에는 이미 가격 피로감에 너무 지쳐있는 상태고, 자, 두 번째, 대출 규제로 서울 지역에 대출 자체를 많이 안 해줘요. 그래서 투자 겸 해볼까 해가지고 겁 없이 대출 이빠이 땡기셔서 하시는 분들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호감은 여기서 더 올린다? 당연히 거래량 제로죠. 이거 공인중개사 없어도 엿매기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입주 물량이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투자자가 뭐 서울 아파트는 투자로 산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투자로 들어간 사람들은 전세를 내놓거나 급매물을 내놓는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조정을 받겠죠. 자, 세 번째 경기도 매매가 5주 연속 하락폭 확대되고 있고, 자, 경기도 인천시 하락 유지되고 있어서 수도권 지역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좀 강의가 길었네요. 자, 쇼킹부동산 여러분들 뭐 집값 급등에 대해서 뭐 호가를 올리는 거는 집주인들 마음이에요. 저희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는데, 자, 이걸로 해서 작년에 이미 2012년, 2011년부터 뭐 집값 급등에 대해서 자, 폭락한다 얘기 많이 들어서 아, 너 또 폭락한다는 소리 얘기하냐 이런 말 지겹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자, 과거에 계속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아니요, 그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뜨거운 손 이론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 신도시 입주가 증가하는 신도시 한번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